자, 우리나라의 유권자 구성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정의제는 현장의 번지수야. 주소가 어디냐 이거야. 한 놈만 팬다. 그렇죠. 난 한 놈만 팬다. 나는 한 결국 정의당은 시선 집중이네. 네, 청기누설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의당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짚어봐야죠. 정의당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한참 전에. 예. 총선 때 총선 청기누설 때 한번 했죠. 예. 진보 정당의 진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의당의 정의, 진보 정당의 진보, 정치. 과연 이게 뭘까요? 이거 갖다가 이제 뜬구름 잡기 쉬운데 네. 좀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우선 격가지 얘기부터 하나 좀 우리 이풀기로 얘기를 해볼까? 네. 북한 매체 메아리가 정의당 메아리가. 비판했다는 거 봤죠? 예. 아,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약간 황당하던데. 이 참.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거잖아 지금 버전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정의당의 혁신 바람이 이상하다. 네. 정의당이 현 당국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당의 진로를 좌에서 우로 급선회하면서 보수 세력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 야, 참.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정의당이 정의를 버리면 조락. 그러니까 조락이 뭔가 해서 사진 찾아봤더니 나뭇잎 같은 게 이제 시대로 떨어지는 걸 조락이라고 하더라고. 조락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당이 국민의힘 이중대로 가는 거 아니냐. 야, 이건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을 하던데. 북한 매체가 정의당을 그러니까. 비난했다. 저 정의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악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네. 근데 이건 정의당 입장을 떠나서 제3자가 봐도 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비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정의당이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도 야당이에요.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지. 네.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어떤 위치,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메아리는 정의당이 오른쪽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글쎄 이걸 오른쪽으로 지금 그 우회전하고 있다. 아하. 과연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아무튼 우클릭. 자, 오늘 주제인 정의당의 정의, 진보정당의 진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좀 직결돼 있어서 제가 일단 좀 운을 때 이걸로 좀 떼겠어요. 북한 매체 메아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오른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오른쪽 이쪽이 아닌 왼쪽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봐야 얘기했어요. 되겠죠? 근데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게 기준 옛날에 우리 그 얼수무당도 학교 때 교련을 했었나? 아, 교련도 했고 저 캐쳐 많이 했죠. 교련 기준 잡고 왼쪽 네. 오른쪽 나누자. 그러니까 좌우. 그러니까 이거 기준점부터 말해야 되니까 이건 그 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민중의 위치에서. 민중의 위치에서. 민중의 관점에서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 동의? 왜냐하면 진보 정당을 자처하니까. 이거는 동의합니다. 민중을 기준으로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의당 아닌가, 진보 정당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민중을 대변한다라고 지금 했는데, 네. 자 대변한다라고 하는 게 맞으면서도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 또 우리 구조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구름 잡는 얘기로 지금 가고. 자, 오늘도 역시 쉽게 가나 싶었는데 네.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고도 틀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맞고도 뭐냐면 틀리다? 굳이 뭐 나눠서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네. 왜냐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기계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중을 대변하려면 민중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민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민중이라는 존재가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노동자 동민이면 무조건 민중인가? 노동자 동민 도시빈민은 곧 민중. 그래서 곧은 아닙니다. 그잖아. 노동자 농민이 민중일 수는 있지만 민중이 다 노동자 농민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노동자 동민은 무조건 민중 이런 단순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다음에 고정적인 사회 집단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중은 구성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성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민중은 평소에는 흩어져 있다라는 거지. 민중은 각 곳곳에 있다가 언제부터 필요할 때 구성되고 뭉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중을 비해서 민중은 뭐냐? 장고다. 장고?
황야의 장고. 빠바바바 이 장고요? 그렇지. 총 쏘는 장고? 그러니까 뭐냐면 무법자가 설쳐. 예.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장고가 짠 나타나. 빠방 쏘고 쫙 평정을 하고 바른 것 같이 또 사라지죠. 뭐 쉐인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중은 평소 어떤 자신의 실체를 고정적으로 딱 결집해서 항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구성되면서 구성된다.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민중은 최고의 주권자잖아. 그렇죠.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최고 단위의 어떤 결정을 하는 권한을 이야기한다고. 약간 국민하고 민중하고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르다고 봐요. 바로 거기서 이게 이제 학계로 들어가면 원래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people. people. 영어에서 people은 뭐냐? 학계에서는 우리는 국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원래는 인민. 인민이죠 원래. 국민은 원래 네이션이라고 하지 영어에서.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북한이 썼다가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때문에 괜히 인민이란 말 잘못 썼다가 어씨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야? 겁나 해가지고 인민 얘기 쓰다가는 뭐 국가보안법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검열 기제가 지금 그 해방에 계속되면서 인민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안 써서 사실 그러는데. 민중 표현 대신에 인민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중하고 인민은 달라요.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그 구성원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네. 이중의 의미가 있는 또 한 가지는 그 구성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민중. 네. 그러니까 어떤 하위를 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중의 뜻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인민주권인 거지 원래는. 인민주권이죠. 그렇지.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그죠? 아직까지 그래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중의 의미 가운데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만 민중. 한정해서 이야기도 되니까 그냥 민중이라고 좋습니다. 할게요. 아무튼 구성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민중은 구성된다. 아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튀니지 출신의 인권운동가 이 사드리 키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네요. 네. 사드리 키아리 씨. 이 고뇌하는 닮았어요, 모습. 좀. 고뇌하는 모습. 수염 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 예. 그지? 예. 아무튼 예. 근데 이 키아리가 뭐라고 했냐면 민중은 무엇인가에 맞서서 구성되는 존재다. 어디에 맞서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맞서서 구성되는 존재. 그러니까 장고가 어떻게 돼? 황야의 무법자에 맞서서 혼자서 뭐 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황야의 무법자가 설칠 때 그것에 맞서서 등장. 나타나는 거니까. 그지? 예. 그다음에 또 하나만 인용을 하면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퀴어 이론의 창시자라고 이제 평가받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디스 버틀러. 예.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라고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민중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건 좀 이게 뭐 이제 시 서정주 시 같은 게 생각나는데 당신이 부를 때까지 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애매할 듯 모를 듯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두 사람 말을 네. 종합하면 뭐냐면 자, 다수의 삶을 옥죄는 어떤 요인이 있어. 아하. 그리고 그 요인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이런 사람들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형성이 된다. 그럴 때 뭔가 맞서야 되는 존재다. 바로 그럴 때 그게 민중이라는 것이지. 민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맞은편에 있는 그 무엇이 뭐가 되는가? 그들이 된다는 거. 우리다. 우리 그래서 앞에는 그들이 정치의 있네? 원리로 이야기하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가 여기서 형성이 된다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네요. 어떤 근본적이면서도 특정한 문제가 정치 사회적인 전선을 형성을 하고 네. 그 전선에 우리가 그들과 대치해서 싸울 때 비로소 그 우리가 민중이 된다는 거죠. 막 감은 오는데 아직 우리라는 용어, 구성이라는 용어, 특히 그들이라는 거. 뭐 좀 뭐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더 쉽게. 노동자에게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걸 정치 사회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농민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정치 사회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민중을 대변하는 것이냐? 어허. 그건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민중이 구성된다는 건 특정한 사회 집단을 뛰어넘어서 다수가 공통된 문제의 뜻을 같이 하면서 대치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민중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버틀러가 뭐랬냐 민중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적 실천이라고 했는데 수행적 실천. 이게 뭐냐면 사례를 하나만 들게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때 다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국가냐? 네. 이게 나라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정치권은 안 한다고 하니까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제정하라. 특별법 만들어졌죠. 주권자의 명령이다. 그렇죠. 근데 개겨. 어. 거리에 나와. 그렇죠.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민중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가만 보니까 예를 들어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민중이다. 우리 세월호 그러니까 그런 참사를 보니까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장고에 비유했던 걸 이유를 그러니까 아직 민중은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데도 없는 존재. 좋아요. 근데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다 민중이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뭐가 생기지 않을 뭐가 생겨야지만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지금 들어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자 절대 다수의 삶을 옥죄는 공통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간파해내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설령 그걸 간파해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통찰력을 가진 어떤 학자가 내지 어떤 선지자가 그것을 간파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게. 공유가 돼야 되군요. 아니 그래야 실천할 거 아니야. 행동에 나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정말 머리 좋고 막 인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막 이거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어쨌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야 된다. 공유돼야 되고 공감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비로소 행동화 된다라는 거. 아까 수행적 실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출난 사람의 통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어떤 인식과 공감이 중요한데 그래야 비로소 실천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지 이게. 조금 알듯 말듯한데 결국 우리 정의, 진보 정당의 정의나 진보 이념은 바로 이 지점. 공감대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바로 이렇게 길게 왔네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서 안 길어요.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당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선출된 직후 저희 시선집중국 인터뷰를 했어요. 원외대표로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종철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원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현장을 뛸 수 있고 현장에서 여론을 만들어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핵심이야 사실. 핵심이군요. 총선 청기누설 정의당 편 우리 때 아스팔트 정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진보의 가치를 정치 사회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의도 정치와 아스팔트 정치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바로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그잖아요. 답은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그 저작권자가 감옥 가기 전에. 저분이셔? 우문현답이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현장에 달려가는 건 의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100%가 아니라 120% 맞아. 다 맞는데. 근데 문제는 현장의 번지수야. 주소가 어디냐 이거야. 갑자기 번지수 왜 나옵니까? 번지수 왜 나와요 갑자기? 자,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김종철 대표에게 또 물어봤지. 자, 그러면 대표가 돼서 가장 먼저 처리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깔려 있는 거겠지. 그랬더니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노동 문제도 이야기하고 젠더 문제도 이야기하고 기후 환경 문제도 막 얘기하고 막 열거를 했었어. 근데 자, 김종철 대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를 해서 민주당을 견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설정은 진보 정당으로서 당연한 자기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럼 핵심은 비유적으로 하면 여기서 핵심 뭐냐? 너무 많다라는 게 답이 아니고 주유소 정신이 발휘돼야 된다. 또 어렵네요. 주유소 정신이 뭐죠?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봤어. 봤죠. 너무 거기에 이제 유호성 씨가 이제 나와서 하는 그 명대사.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렇죠. 난 한 놈만 팬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바로 그 정신. 한 놈 정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잖아요. 진보 정당이 추구한 정의당이 뭐 기후라든지 젠더, 뭐 이런 노동 뭐 있는데 그 중에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라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민중은 구성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 전선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문제, 공통된 문제에 우리가 결집이 돼서 공통으로 대처할 때 비로소 민중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정치의 ABC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박한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어떤 점에서 그렇죠? 자, 인터뷰 하나만 제가 더 인용을 할게요. 엊그제 그 국회 보안위 시간 목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김종민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 두 사람 간의 토론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주장하는 게 있냐면 자, 우리나라의 유권자 구성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50대 60대는 보수층이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386 이런 세대가 50대로 진입을 그분들이 하고 50대잖아요 지금. 하면서 뭐냐면 이 50대 60대는 더 이상 보수층이 아니라는 거야. 진보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유권자의 이념 분포가 달라졌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런 망한다. 글로 가면 실패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 예, 저도 들었어요. 들었죠. 예. 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한번 얘기를 해요. 요 말을 확장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 유권자 구성 변화에 그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단 빼. 국민의힘 빼고. 국민의힘 빼고. 자, 그럼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노선을 어떻게 잡겠어? 민주당도 약간 좌클릭을 해야 되는 거. 민주당도 더 진보화하겠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라고 하는 정의당은 더 좌클릭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잘 봐. 김종민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잖아. 네. 혁신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이런 기초인식에 따라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맞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젠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겠다라는 그렇죠. 거잖아.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유권자 구성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진보화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어필이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발동 걸겠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야. 네. 자,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정의당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선명성을 강화해서 민주당을 견인한다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좌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의당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좌파인 김종철 대표를 선택한 건 이런 흐름이 반영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그에 부응해서 정치 기획력과 정치 실천력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이것도 다른 문제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영역별로 뭐 노동 부문, 농민 부문, 빈민 부문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어떤 부문의 현실을 진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건 기본이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해야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그게 나열로 그치면 나열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발췌돼. 선택적 수용이 되면서 저작권자가 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어. 오케이? 참, 형님은 진짜 정말 결국 구성을 해야 되고 한 놈만 패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상 민주당도 좌측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정의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네요. 그러니까 잘 봐. 민주당 몇몇 정책에 대해서 정의당 안에서는 그거 원래 저작권자 우리인데 우리가 먼저 제기한 거였는데 우리 거였는데. 근데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뺏겼다. 모르는데 다 절로 가버렸던데. 볼멘 소리 하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버스는 빠꾸를 안 해요. 빠꾸라니요. 백을 안 해요. 백을 안 합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냐면 저희 정치력 없어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정치는 이게 현실이야. 사실은 그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기본소득 이런 거 이재명 지사가 먼저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타이틀이 이재명 지사한테 좀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는 거를 더 이렇게 이했는데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이 고민을 하겠네요. 특히 정의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임대차법 우리가 먼저 제기했어. 무상급식 무상의료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 다 먼저 했어요. 근데 다 민주당 정책인데 뭐.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에서 선택적 발췌당했어. 발췌당했습니다. 발췌당하는 순간에 메이드 바이 뭐가 붙어? 민주라고 붙죠. 자, 바로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 선택과 집중은 필수다. 자, 좋습니다. 정의당의 공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형님께서. 왜냐하면 특히나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정의당의 현실이 또 그래. 원내 6석밖에 안 돼요. 너무 6석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에게는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 6석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봤자 민주당에서 쳐다보지를 않으면 사실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의미가 없어요. 없지요. 거기서 아무리 그러니까 고출력의 스피커를 단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서 뭐냐면 언론이 안 받아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아스팔트 정치가 결합돼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필수야. 필수고. 그런 점에서 김종철 대표가 아스팔트에 나가서 여론을 조직해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진리야.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스팔트에 나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차이를 뛰어넘어서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서 같은 과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야 돼. 그게 민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주유소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요. 이야, 그거를 잡아야 정의당은 성공할 수 있고 진보 정당으로서 남을 수 있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럼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네. 명확하게. 뭐 뜬구름 아무튼. 아니 정의당 당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정미 심상정 대표님, 전 대표님 잘 들으십시오. 자,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종배 형님이 할 겁니다. 자, 결론 삼아서 정의당이 앞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맨입으로? 자, 김종철 대표님, 이제 신임 대표님인데. 맨입으로? 돈 내가 정의당원도 아닌데 뭘. 아니 그걸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지. 그잖아. 힌트라도 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정의당이 현장에서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잖아. 네. 그걸 여기서 얘기를 다 하면 내가 당대표지 뭐. 정의당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다. 당대표 신임 아무튼 있는데. 다만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예, 좋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다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네. 노동, 그다음에 삶의 대변화가 올 거라는 건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다 입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겠어요. 동의? 오케이. 언택트, 뭐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우리 인간의 삶, 특히 우리 국민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먹고 사는데 그 넉넉한 사람보다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직격탄이 가까라는 거죠. 상식 중에 상식이겠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어쩌면 여기서 하나의 전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많고 네. 여기서 민중이 구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왔던 대안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프리카레이트라고 해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있잖아. 프롤레타리아트인데 뭐냐면 이제는 유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임금 노동자만 얘기하는데 거의 네. 그 유동하는. 그다음에 어떤 적이 없는.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그러면서 어떤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이런 어떤 뭐냐면 고용직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수입도 유동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삶의 안정성이 없어지니까 아하.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서구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옛날에 국내에서도 나왔던 건데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김종철 대표 인터뷰에서 내가 물어봤거든.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정적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약간 부정적이더라고요. 뭐 1인당 10만 원씩만 주려면 1년에 60조인데 그걸 갖고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죠. 금액이 효율성 따져볼 때.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라면서 차라리 다른 걸로 이야기하는 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또 얘기하더라고.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을 얘기하던데. 그것도 민주당 거예요.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미 지금 뭐냐면 그 지금 정부 여당이 먼저 예. 시동 걸었던 거잖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작권이 정의당한테 있지를 않아요. 저작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디테일에 들어가서 이게 한계고 이게 부족하다라는 이 뭐 어떤 미시적인 어떤 정책 차원에서 어떤 지적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시동을 걸었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서 정의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의당 중심으로 민중을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진일보하고 더 진보적인 그러면서 더 삶에 밀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그랬어.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들린다면 정치적 기획력이 되겠지. 현실을 간파해내고 거기서 뭔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들어가는 능력. 네. 그래서 잘 보니까 김종철 대표는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자산제가 낫다. 기본 자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구조적인 문제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우는 뗐어. 우는 뗐습니다. 우는 뗐어. 예. 자, 그러면 도대체 기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그럼 국민가 그래서 집 한 채씩 준다라는 건가? 국가가 국민한테 지금 부동산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산주의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공산주의인데요. 거기 왜 공산주의가 왜 나와 거기서요? 아니, 그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그 정치 구호화해가지고 그다음에 행동 그러니까 강령화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제시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운을 뗐어. 자,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서 먹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민중을 구성할 수 있느냐? 아하. 그래서 민중을 구성해서 그것을 정의당의 정책 에너지로 다시 수렴할 수 있느냐?
이거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체크 포인트는 잡았어요. 자, 국민 기본 자산제도.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우리 김종철 대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 같긴 한데 정의당이 최근에 와가지고 막 젠더 이슈나 이쪽으로 조금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구성될 수 있는 겁니까, 민중으로? 그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것은 네. 자, 시대가 이러니까 아하. 자, 이 문제에 우리가 천착해야 됩니다는 어떤 통찰과 어떤 설파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 한데 문제는 그것이 그런 인식이 공유되고 공감이 돼서 공동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과연 그 단계에 와 있느냐?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단계까지 가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하겠죠. 거지. 네. 평소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해내고 네. 그래서 많이 설득을 하고 조금씩 퍼져나가게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찌 본다면 정치적 실천이겠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거를 평가절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찌 본다면 지금 가장 크게 울림을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 공감대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누차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삶을 옥죄는 요인이고 저것도 삶을 옥죄는 요인. 세상에 삶을 옥죄는 요인이 하나밖에 없으면 세상 살만하지. 그렇죠. 그잖아. 그건 뭐 선택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더 기묘하고 더 긴급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네. 거기에 어떤 뭐냐면 시선을 맞추고 시선을 집중해서 시선 집중 얘기를 갑자기 시선을 집중해서 행동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민중을 구성하는 것. 이게 결국은 진보 정당이 가야 될 길 아니냐라는 거지. 결국 정의당은 시선 집중이네.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정의당은 시선을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앞으로 이제 김종철 체제의 정의당의 행보를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기에다가 초점을 놓고 자, 그럼 뭐냐 그게. 네. 자, 정의당은 무엇을 제시해서 그러면 민중을 구성하려고 할 것인가. 한번 여기 한번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라. 그렇게 보면 뭔가 성패도 성공할 수 있냐 아니면 실패할 수 있냐 우리 가늠할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여튼 정의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당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바라면서 23번째 청기 뉴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